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프 컴퓨터로 활동하고 있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오명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저희 오픈소스 기여에 대한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스토라고 하는 개발활동, 그리고 타이디디비라고 하는 연구 개발활동,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활동을 좀 소개를 하면서 이런 활동들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 향후 오픈소스 저희 활동에 대해서 의의와 미래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기술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좀 이해를 돕고자 배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갈 거고요. 그래서 저희 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D램이나 SSD 같은 어떤 그런 단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부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는 그런 SSD,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여러 개를 모아서 분산 시스템화하는 연구 개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활동들을 그 오픈소스 분산 스토리 시스템인 셀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셀프란 이런 시스템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호스트라고 하는 서버가 있고 이제 SSD 같은 단품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붙는 형태인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서버 노드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 노드가 큰 클러스터링을 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유저에게 스토리지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주는 전체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 분산 스토리 시스템이고, 그 중에 하나가 셀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많은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저희가 굳이 셀프를 선택한 이유는 릴라이어블하고 스케일러블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릴라이어블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셀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라이트웨이트한 오브젝트 스토어랑 다르게 모든 I/O에 대해서 트랜잭션화 시켜서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산 시스템에서 폴트가 일어났을 때도 어떤 복구가 정상적으로 릴라이블하게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러블하다는 뜻은 어떤 분산 시스템이면 어떻게든 무한하게 확장이 가능해야 되는데, 셀프 같은 경우에는 디센트럴라이즈된 해시 알고리즘, 크러쉬를 통해서 데이터가 늘어나면 노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데이터 배치가 자유롭게 그에 맞춰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서비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브젝트, 블럭 파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향에도 많은 유저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10년 이상 오픈 소스로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서버 노드,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시면 OSD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서버 노드들 상에서 저희가 했던 개발 활동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장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스토어랑 디듀플리케이션 기능 개발로 인해서 작년 최신 셀프 릴리즈에서 개인 기여 순위 6위, 회사 기여 순위 4위에 올라갈 정도로 메인 컨트리뷰터로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셀프에 국한된 기술뿐만 아니고 이 기술들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논문화시켜서 저희가 이제 올해 컴퓨터 시스템 탑 컨퍼런스 유지닉스 ATC에도 저희 논문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특히 코리아 셀프 유저 그룹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저희가 좀 공동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유를 드릴 기술 활동은 시스토라고 하는 기술 활동인데요. 그래서 시스토라고 하면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버 노드가 있고 거기서 이제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잘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백엔드 오브젝트 스토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지 시스토어는 사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왜 이걸 개발하게 됐고, 그리고 기술이 어떤 기술이며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시스토어가 나왔던 배경은 뭐냐면 저희가 디바이스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HD부터 그런 디바이스도 있었지만 SSD가 있고 NVMe SSD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디바이스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이제 현대 상황은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그 서버와 고속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버 이미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의 CPU 구조를 갖고 있는 서버와 서버 호스트 서버 구조에서
저희 디바이스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근데 그런 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백그라운드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CPU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CPU 구조는 아시겠지만 코어 클럭 스피드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코어의 수를 늘리면서 백렬화를 시켜서 서버의 성능을 극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저희 이제 오브젝트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특성상 어떤 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코어가 집중해서 어떤 컨텐션이 좀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퀀셜한 포셔닝이 일어나고 병렬성이 좀 약화되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어는 늘어났지만 코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컨텐션으로 인해서 CPU가 피닝을 하는, 그러니까 공회전을 돌고 CPU를 사용했지만 IO는 실제적으로 얼마 높아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현상들을 그 대표적인 오픈소스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인 세프랑 글러스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장표가 이제 좀 그런 그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에 보시면 저 성능 수치가 나오는데, 대략 어떤 얘기냐면 디바이스 여러 개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개 디바이스에 실제 IOPS라는 성능 지표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 실제적으로 낮은 IOPS를 기록하면서 CPU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서버에도 모든 CPU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컨텐션이 왜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서 서버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 서버 구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고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이제 이게 귀결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레이어드 어프로치를 잘 해놨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드 어프로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해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다른 레이어에서 성능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레이어에서 행동을 고려한 하나의 큰 I/O 정책이 없다 보니까 자꾸 컨텐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소스를 인클루드하면서 쓰는 게 당연하긴 한데, 그 오픈소스를 인클루드 함으로 인해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포그라운드 I/O에 대해서 그 다른 오픈소스가 하고 있는 백그라운드 I/O가 방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I/O 블로킹이 나오고 컨텍스트가 흩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락스DB 같은 경우도 그런데 셀프에서 락스DB를 인클루드하고 있지만 어떤 컴팩션이나 어떤 로그 스트럭처드 구조 이런 부분 때문에 부가적인 오류가 더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바는 뭐냐면 그 파라미터 튜닝을 해서 성능을 좀 개선하고자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에 I/O하는 서버 아키텍처를 통째로 좀 재디자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안을 했던 게 저기 이 장표에서 보이는 디자인이 되었고요. 크게 두 가지 키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부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어싱크로너스한 프로그래밍, 그리고 두 번째는 파티션드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 할 때 큰 펑션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한 뒤에 블로킹을 하는 그런 구조, 잠드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실 텐데, 어싱크로너스한 부분은 뭐냐면 이 큰 루틴 자체를 여러 개의 서브 루틴으로 해서 어싱크로너스하게 바꾸는, 어싱크로너스한 파이프라인으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티션드 아키텍처는 뭐냐면 데이터랑 컨트롤 플로인 자체를 코어에 맞게 배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를 합치면 한 코어의 파이프라인에 어싱크로너스 서브루틴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유티라이제이션 높여주고 어떤 컨텐션을 낮춰주는 그런 새로운 서버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크림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슨이라는 한 프로젝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했던 서버 노드, 그런 OSD가 뭐냐면 한 서버 노드의 전체 프로세스를 강장하는 셀프의 데몬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런 아까의 구조를 지금 재작업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의 그림이 클래식 OSD라고 봤었을 때, 옛날 구조라고 봤었을 때, 아래 그림이 저희가 제안하려고 하는 그 크림슨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림슨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약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IO가 만약에 들어왔다고 치면 이거를 코어에 맞게 잘 분리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저기 맨 앞에 맨 뒤에 보이는 그 시스토어라고 하는 모듈에 저장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림슨 프로젝트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바는 여기에 보시는 그런 시스토어라고 하는 백엔드 오브젝트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IO가 내려오게 되면 트랜잭션화를 시켜가지고 실제 디바이스에 잘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저희는 집중하고 있고요. C스토어는 기존 오브젝트 스토어랑 파일 시스템이랑 다르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이런 디자인을 기본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이 퍼포먼스 NVMe SSD 위한 데이터 레이아웃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락스딥이나 어떤 로그 스트럭처드 이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배치 프로세스를 하기 때문에 배치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그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컴팩션을 이루고 백그라운드 잡을 잡고 만들게 되는데 저희는 NVMe SSD가 어떤 빠른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빠른 랜덤 액세스를 가능한 구조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레이아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해서 위에 트랜잭션 프로세스를 했는데 이것을 어싱크로너스하고 파이프라인하게 동작하는 그런 구조를 좀 진행을 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토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트랜잭션을 처리함에 있어서 리드나 라이트나 백그라운드 잡을 또 실행을 할 텐데 이것들이 전부 다 서브루틴화해서 어싱크로너스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개발 활동 저희가 시스토어랑 첫 번째 시스토어의 개발 활동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개발 활동 이외에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느꼈던 점이 뭐냐면 주제 선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소속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 오픈소스 활동이 프로젝트 자체가 1년 뭐 이 정도로 해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포팅을 받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할 때 회사에서도 이익이 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제 주제가 되는 그런 주제 선정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스토 같은 부분이 그런 것들을 잘 말해주는 사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례는 저희 타이디듐에 대한 연구 활동이 되겠습니다. 타이디듐은 분산 소리 시스템 셀프에서 클러스터 레벨의 디두플리케이션을 구현한 건데요. 사실 뭐 디두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복을 제거하는 기술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술인데 이게 이제 분산 소리 시스템에서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냐라는 거에선 명확한 디자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토타이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어 디자인까지 올렸고요. 그래서 이 올린 내용 갖고 일반화해서 논문까지 제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소개를 좀 할 텐데 기술 소개하기 전에 좀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디두플리케이션은 뭐냐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있었을 때 만약 데이터들이 중복이 많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치면 그 중복된 데이터를 모두 저장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 데이터나 두 개 데이터 정도만 남겨놓고 다른 부분은 중복을 제거를 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표가 전형적인 디두플리케이션 시스템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브젝트가 있고 오브젝트 여기서 무슨 데이터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 데이터들을 그 청킹화 시킵니다. 그래서 청킹화 시켜서 조그만한 데이터로 나누고 그 청킹화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해시 알고리즘 돌려서 핑거프린트라는 값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핑거프린트라는 값은 유니크한 값이기 때문에 이 핑거프린트가 나왔던 청크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 핑거프린트 값이 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데이터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저장을 하지 않고 그 해당 청크에 대해서 레퍼런스 카운트만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 디두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디두플리케이션을 클러스터링 분산 소리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타이핑 버전을 저희 셀프 커뮤니티에서 원래 올려놨고요. 근데 올렸었는데 실제로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어 디자인으로 가기 위한 어떤 실제적인 난관들, 챌린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챌린지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코어 디자인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는 그 디듀플리케이션 과연 뭔가 효과적인 솔루션인가라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셀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서비스, 블럭, 파일, 오브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너럴 퍼포스한 스토리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프라이머리 스토리지를 쓸 수도 있고 백업 스토리지를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중복된 데이터가 많을 수도 있고 중복된 데이터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복된 데이터가 없었을 때 디듀플리케이션을 하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중복된 데이터가 없었을 때 디듀플리케이션을 하면 우리가 디듀플리케이션으로 인한 메타데이터, 핑거프린트 같은 데이터들이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뭔가 용량을 절감하기 위해서 디듀플리케이션을 썼는데 오히려 용량이 늘어나는 계속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좀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청크 알고리즘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포그라운드 IO들을 우리가 디듀플리케이션 하는 백그라운드 IO들이 블러킹을 시키는 바람에 포그라운드 IO가 제대로 위에서 IO 퍼포먼스를 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거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서버 노드 OSD 안에서 저희가 디듀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놨는데 이게 이제 오브젝트 수가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브젝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오브젝트들을 라이브 락을 통해서 디듀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런 포그라운드 IO에 대해서 성능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하고 코어 디자인화 시키기 위해서 타이디듀라고 하는 디자인을 좀 제시를 하고 지금 코어 디자인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키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셀렉티브 레벨의 좀 크롤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서버 OSD 노드 상에서의 디듀플리케이션을 무작정 구현하는 게 아니고 외부 프로세싱 크롤러라고 하는 개념을 두어가지고 그 크롤러가 셀프의 데이터들을 천천히 이제 살펴보면서 디듀비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애만 디듀비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듀비에 대한 가능성이 뭐냐고 판단을 하면 이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핫 데이터라고 불리는 이제 빨리빨리 바뀐 데이터는 디듀플리케이션을 할 수 없으니까 남겨두고요. 이제 콜드 데이터, 잘 액세스가 안 된 데이터 중에서 중복이 많은 데이터들만 디듀플리케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디자인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인데 그럼 기존의 서버 노드에 있던 디듀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꿨냐고 하면은 스테이트 풀한 정보를 저장만 하고 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API만 외부로 뚫어주는 형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디듀비에 대한 이벤트가 오면 API로 지정해놓은 그런 이벤트가 오면 내부 프로세스는 거기에 대해서 처리만 하고 스테이트풀한 정보를 저장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놨고요. 크롤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크롤러는 그러니까 스테이트풀한 부분에서 스테이트 리스한 부분 기존 디립에서 스테이트 리스로 바뀔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올라와서 그런 어떤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서는 스테이트풀한 부분이 저장이 되고 API 노출해서 뭔가 두 개의 개념을 분리시켜놨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이 이런 테크닉들 적용한 결과를 실험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타이디립을 보시면 검은 선을 표시되어 있는데 회색 부분이 플렉처레이션이 좀 심한 부분 일 대비해서 성능이 좀 스테이블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저희 연구 활동, 논문 활동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생각해서 저희가 좀 느꼈던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좀 느꼈던 부분은 디디 오픈 소스 활동이 전반적인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이핑부터 시작을 했는데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나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오픈 소스 활동이 뭐 커밋 하나 올리고 끝이 아니듯이
끝이 아니고 코어 디자이너를 하를 또 시켜야 되고, 또 코어 디자이너에서 실제로 지금도 쓸 수는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게 또 잘 유저 프렌들리하게 잘 쓰일 수 있게 저희가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슈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메인터넌스도 또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오픈소스 활동에 대해서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그런 유저 프렌들리한 기능들을 뭐 예를 들면 뭐 디플로이먼트나 뭐 컨테이너 인테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계속 기능 개발을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저희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세프 코리아 유저 그룹이라는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교류회 그리고 스터디 그룹, 코드 웍스루 같은 이제 스터디 그룹을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프 데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벤트, 하루짜리 이벤트가 있는데 이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세프 데이는 뭐냐면 각 지역을 돌면서, 전 세계 각 지역을 돌면서 하루짜리 기술 이벤트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뉴욕에서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면 재밌겠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그냥 일단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무작정 했지만 실제적으로 뭐 쉽게 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타임라인이 밑에 나오는데 뭐 커뮤니티에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스폰서를 좀 모집을 하고, 그리고 장소를 섭외하고, 커뮤니티 조직하고, 뭐 이런 발표자 모집까지, 뭐 이런 되게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해서 저희가 좀 나중에 갈 때는 현타가 와서 이거를 과연 우리가 했어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 좋았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유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을 모여가지고 한 세션을 큰 컨퍼런스를 하니까 점차적으로 큰 그림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여기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기업체에서 오셨는데 인프라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개발자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하셔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예시를 들어주고 문제가 뭐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회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자기 제품의 어떤 그런 참고가 될 수가 있고, 개발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내가 이제 이런 것을 하면 컨트리뷰션도 잘 되고 어떻게 기능 개발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4개 단체 237명이 등록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오픈 소스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저희도 처음에 그냥 개발 활동 자체가 그냥 뭐 오픈 소스 활동이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여러 분야 앞에서 봤듯이 여러 분야를 해보니까 단순히 개발 활동만이 오픈 소스가 되는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하는 바는 오픈 소스 뭐 커뮤니티 활동 개발자로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 활동이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개발 활동의 개발자 실력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뭐 실제 기능을 뭐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내가 디자인을 해보고 그 디자인에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설득이 끝나면 코드화를 시키겠죠. 코드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리뷰를 요청할 것입니다. 근데 그 리뷰 활동이 물론 이제 리뷰를 요청하면 당연히 리젝을 먹겠죠. 왜냐하면 코드가 안 좋을 거니까. 근데 그런 리젝을 많이 먹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제 개발자로서 완벽한 코드가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서비스 가능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개발자 실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어 기능이 아무리 있어봤자 이제 그걸 쓸 수 있는 또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로 봤었을 때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 활동이 좀 더 중요할 거라고
커뮤니티 활동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들을 또 모으고, 또 인프라나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같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이 지속이 돼야 그 기능 자체도 활용이 되고 커뮤니티도 잘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실 디바이스나 우리 환경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바이스가 뭐 NVMe 디바이스 나오고 뭐 더 빠른 디바이스 나오고 하는데, 그런 디바이스들과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구조가 뭔지에 대한 연구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점을 해서 미리미리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놔야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될 거고요. 이게 실제 개발 활동으로 이어지면 아주 베스트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좀 오픈소스 활동을 해나가는 의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키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커뮤니티 관심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조인을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좀 좋은 점이, 좋은 개발 그리고 좋은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